자, 오늘 몇 월 며칠인가요? 6월 27일 시장 정리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 쿠데타 사태 부분도 일단 있었죠.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의 어떤 쿠데타 시도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에너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 요번에 우크라이나전 터지면서 러시아의 에너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서방 국가의 의존도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기 전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거의 한 60%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10%대, 15%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방 국가한테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예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얘기가 나왔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해서 좀 위축이 되고 있고 중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얘기가 조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는 위축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고 위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는 그나마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중국은 예상보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IF 인덱스 자체가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독일의 이제 IF 인덱스는 보통은 선행 지표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꺾이면 독일 경제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이 일단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도 그렇고요, 그다음 노르웨이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이게 좀 묘하게도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고, 선진국 국가가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좀 안 잡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OMC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페드 의장이, FOMC 의장이 얘기를 했는 부분은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올리고 있고 미국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기술주는 항상 좀 문제가 돼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이제 기술주라고 하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다 남의 돈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다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돈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AI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는데 AI가 거품이다,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한 5% 정도는 그냥 5% 정도는 그냥 밀릴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보통은 조정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조정이 몇 개 기업들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나스닥이 일단 무너졌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무너지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아니라 테슬라는 조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무너지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2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이전 고점에서 살짝 무너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흐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박스로 움직이면은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가격이 오늘 고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는 이렇게 박스인 걸 갖다가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박스로 하고 있고, 테슬라가 밀리면 사실 우리나라 2차전지가 조금 힘을 못 써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항상 반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전 고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를 일단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전 고점까지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지금 한 번 더 부러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내일 바로 오늘 고가 돌파를 못하면 물량 줄이는 쪽으로 약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일단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밀렸던 부분이 테슬라 말고 구글이 많이 밀렸죠. 구글은 이제 알파벳의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알파홀딩스가 아니고 해외 주식으로 봐야겠죠. 알파벳으로. 알파벳 주가를 보면 알파벳 주가도 지금 하방으로 바뀌었어요.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하방으로 지금 바뀌었고, 단기적인 흐름입니다만은 일단은 좀 조정을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전 고점까지 못 갔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은 밀렸다가 반등할 때는 이전 고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일단 관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지금 요 추세대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금 조심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단지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가 일단 있죠. 그렇죠? 내일 반등해서 뚫어야 됩니다. 내일이나 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가 깨지지 않고 뚫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AI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가 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안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니고, 오늘 거래가 좀 많죠. 내일 바로 돌려내면 뭐 관계는 없고요. 만약에 오늘 저가 깨지면 여기까지는 밀렸다 가실 수가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흐름을 보니까 구글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떤가? 우리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제가 아래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했는지 좀 됐죠. 지금은 요 추세선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을 이제는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종목을 좀 많이 팔았는데, 팔았던 이유는 시장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종목을 팔았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던 시기가 이렇게 있었죠. 이 시기에서 시장 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 추세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사실 지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지고 있을 때는 현금을 일정 부분을 만들어놔야 올라갈 때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 그 주도주에 편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편승하기 위한 현금의 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하루면은 내려갈 수 있죠. 그죠? 하루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를 보게 되면 오늘 거래가 조금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빨리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의 지지라인 근처까지, 고비는 아니고요, 지지라인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니까 너무 쫄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도주를 탐색하는 과정이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코스닥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일단 있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번에도 얘기를 할 때 코스닥은 여기까지 열려 있어서 코스피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니죠. 요 밑에까지 밀리기 위해서는 일단 865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865를 만약에 지키고 올라가면은 바로 뭐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어요. 이전 패턴을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865가 깨지면 여기까지 밀렸다 간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약세장 비슷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종목들 보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종목 안에 종목들
의미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는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요.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고, 지금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 대형 섹터 자체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 위아는 굉장히 지겹게 움직이기는 있습니다만은 추세는 이미 뚫었어요. 추세는 이미 뚫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도 뭐 현대 위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현대 위아의 공략 포인트 자체는 67,000원 정도가 될 거로 보입니다.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현대위아라는 회사는 원래 현대의 이제 엔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던 회사고, 중국 쪽의 부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납품하던 그러한 회사였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현대차가 전기로 간다 그러니까 엔진 부분은 실적 안 나겠네?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쪽 거의 매출 안 되는데 그쪽도 완전히 강아지 엄마 아빠 박살이 났겠네?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볼 수가 있죠. 근데 현대위아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요즘 뭐 새로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공장 자동화 이런 거 하거든요. 로봇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많이 들어보다 보면 조지아 공장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빨리 짓는다 어쩌다 저쩌다. 뭘로 짓겠어요? 현대위아가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 이걸로 당연히 깔겠죠. 뭐 현대위아 걸 쓰지 삼성 걸 쓰거나 딴 데 걸 쓰지는 않을 거니까 당연히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고, 지금 뭐 다른 생태계 부분에서도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 클러치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뭐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추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떨어지고 있던 추세는 한번 돌파를 했고요.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아마 61.8%까지 밀렸나요? 이전에 추세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61.8% 지점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61.8% 지점 반등은 이전 고점까지 보통 노려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요거 고점 돌파를 하면은 1차가 8만원의 저항은 있습니다만은 뭐 높게 보면은 여기까지도 일단 10만 8천원까지도 봐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업무역은 오늘도 그냥 달리고 있는 중이고, 해성DS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성DS도 역시 마찬가지고,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단 그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시장이 조금 엮여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해성DS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리드 프레임하고 이런 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전장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성D에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이전에 요때도 말씀해 드렸고 요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해 드리는 건데, 일단은 위쪽으로 룸 자체가 여전히 좀 늘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에서 오늘 의미가 있었던 종목은 펄어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게임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게임주에서 지금 판호 아무 관계 없고요. 신작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우리 예전에 게임주가 이제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PC 게임을 하다가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왔을 때는 모바일 게임 하는 회사들만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게임이 이제 PC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에서 콘솔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왜 콘솔 게임으로 넘어가냐면, 콘솔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 또 이건 뭔가요?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찾아봐 드리면, 요런 기기들 있죠. 엑스박스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게임이 지금은 조금은 확장성 있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엑스박스라든지 하는 이런 거, 그렇죠? 엑스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임인데, 요 게임이 왜 시장 안에서 이게 좀 붐이 있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XR 게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XR 게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솔 게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많이 붙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콘솔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콘솔 게임을 만들면 합자해야 되는 회사가 있죠. 뭐 구글이 되었던, 뭐 펄어비스 소니가 되었던 뭐 이렇게 되는데, 소니 부분이 지금 뭐 같이 사업을 이제 영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 급등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바닥에서 항상 먼저 치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62,400원이 1차 저항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서 봐주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그거 나왔잖아요. 게임 5G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5G는 기존의 5G는 아직까지는 안 해요. 기존의 5G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5G 관련돼서 일부 종목들 뭐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의 섹터는 PCB라든지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습니다. PCB하고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시장 추세에 턴할 때 그쪽 부분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만간에 좀 턴할 가능성도 일단 있어 보이니까 그건 기억을 일단 해 두시면서 지금은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시장이 턴했을 때 우리가 시장 주도주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아직까지 유튜브에 우리 구독 안 하신 분들, 우리 주강파 주식은 강준혁 기법은 파워 트레이딩, 그렇죠? 주강파에 아직까지 구독 가족이 안 되신 분들은 구독 가족 또 해주시면 제가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뭐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렇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